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대구 경북 보수의 아성을 확인했던 이번 4.15 국회의원 총선. 지역별 민심이 기운 곳은 어디였는지 되짚어보고 총선 이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21대 총선은 여러모로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지역별 당선인 영상으로 미리 만나보시죠. 네, 각 지역별 당선인 영상으로 만나보고 왔는데 업무장께서 다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번 20대 총선에서 대구 경북은 25개 선거구에서 대구 수성을 한 곳을 제외하고 24개 선거구가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이제 당선됐습니다. 네. 사실 미래통합당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 사실 2018년 지방선거 때만 해도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단체장이 민주당이 배출되고 시도의원들이 상당수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배출되면서 그동안 굉장히 공고했던 보수층의 어떤 균열을 좀 만들어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불과 2년 만에 완전히 더욱 더 공고해진 어떤 그런 보수층 결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선거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또 미래통합당이 공천 혁신을 한다는 이제 명분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그런 공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이 많았잖아요. 이제 현역 의원들 컷오프 시킨다든지, 네. 낙하사식 내리꽂기, 돌려막기, 그다음에 사실 김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죽었다 살아나는 어떤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여러 가지 한 말씀들이 있었고 했지만은 역시나 보수층의 결집 또 두터운 어떤 그런 표심들이 민주당이 파고 들어가기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총선 전부터 관전 포인트로 점쳐졌던 수성을 이변이 많았다는 의견이 많죠. 당연하죠. 네. 그날 우리 LG 헬로비전, 우리 LG 헬로 TV에서도 새벽 2시까지 네. 개표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렇게까지 개표 방송을 진행했던 것은 바로 수성을이었죠. 수성을에 홍준표 무소속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이인선 후보와의 네. 그 간격, 그야말로 박빙으로 몇 시간 지속이 되었었죠. 네. 자, 이러한 수성을이 원래 방송 3사의 공중파 3사의 출구조사에서는 미래통합당 이인선 후보가 앞선 후로 나왔죠.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틀렸던 것이 바로 이곳이었죠. 예, 한 3~4% 정도였죠. 네. 예,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의 이 홍준표 후보 당선자죠 지금. 네. 앞으로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불어서 거시적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만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치 거물들에 대한 앞으로의 역할. 먼저 이번에 이낙연 후보, 이낙연 당선자, 그리고 황교안 당대표 이미 사퇴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바로 직전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를 했던 나경원 의원 네. 지금 탈락을 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강원 지역의 선대본부장을 했던 이광재 당선자.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 때 소위 말하는 좌희정 우광재라고 해서 네. 노무현 대통령이 좌우라고 했을 정도의 한동안 정치적인 잠복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화려하게 지금 컴백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직접 현역 의원은 아니면서 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었다 지금 나온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정치적인 어떤 중량감 앞으로 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은 뭐 대구의 동구에 지금 사선을 했던 유승민 의원은 이번에 뭐 선대위원장이라는 이런 직함은 없었어요. 없었지만 이제 이 보수 쪽 후보들 많이 이제 지원 요소하고 다녔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TK 지역의 대구 경북 지역의 이 소위 말해 중량감 있는 인사들 포함해서 여야 합해서 한 7, 8명이 앞으로 그야말로 대권과 관련된 사람들 이 중에는 뭐 쓴맛을 본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화려하게 컴백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수성 의뢰 홍준표 당선자를 포함해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의 정치 동향에 따라서요. 네. 또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투표율이 높아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총선 이래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대구 경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은 정말 그 사전 투표도 마찬가지고 본 투표도 마찬가지고 당초 예상과 달리 굉장히 높은 어떤 투표를 보였어요. 네. 전체적으로 봤으면 총선 투표 같은 경우는 2004년도 60%를 넘긴 이후에 좀 최대 어떤 투표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체 투표로 한 66.2%가 나왔는데 이는 이제 14대 총선 이후에 사실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대구 경북 투표율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기존보다.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19대 52%, 20대 뭐 54%, 사실 뭐 50%대에서 머물고 전국 최하의 어떤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역시나 60% 이상의 어떤 투표율을 보이면서 전국 최하위 5명이라는 것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매나 마찬가지로 전국 그 투표율과 맞먹는 어떤 그런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요. 이런 어떤 투표율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일단은 우리 대구 경북의 투표 심리만 봤을 때는 역시나 현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론에 좀 이렇게 힘을 보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 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뭐 조국 사태로 굉장히 시끄러웠고 또 이번 올해 들어서는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뭐 경제적인 뭐 상황이 굉장히 나빴고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뭐 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심리들이 정부의 좀 그 비판적인 어떤 심리들이 이제 미래통합당에 표를 몰아주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선거 사범이 적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먼저 수치로 보면은요, 20대 바로 지난 그 총선 때는 선거 사범이 180명이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이번 21대는 103명, 현재 103명입니다. 뭐 퍼센테이지는 40여 퍼센트가 20대에 비해서는 줄어든 상황이고 이번 103명 중에 이미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명은 이미 기소를 했고 3명은 불기소 상태. 나머지 98명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이 중에는 현재 당선된 이 국회 당선자 중에 6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기소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일정 금액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아마 이런 경우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 직후 2022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때 동시에 또 보궐선거를 할 가능성이 있죠. 보통 그렇게 이제 시기적으로 가게 됩니다. 네. 이런 그 선거 사범의 유형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압도적으로 뭘까요? 흑색 선전입니다. 그걸 우리 보통 이제 외래어로 흔히 말하는 마타도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사실이냐 이제 유포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많은 것이 이제 금품 수수, 돈이 오고 가는 행위들이 이제 두 번째 많은 수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거의 뭐 20대, 21대 보통 총선에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네. 여러모로 이례적인 선거였던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역주의가 심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것도 좀 짚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21대 총선 그 투표 결과 지역주의가 더욱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사실 뭐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어떤 그 당선인들의 어떤 전국의 그 도표를 보면은 사실 호남은 완전 파란색 일색, 그다음에 영남은 뭐 좀 이렇게 핑크색으로 뒤덮이는 현상이 있었어요. 네. 심지어는 그
이번 선거에서는 뭐 사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이제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설했잖아요. 이것들도 사실 뭐 거대 양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이것도 이제 희소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기존에 없었던 정말 거대 양당, 정말 양당 체제가 공고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20대 총선에서 호남에서 3석을 얻는데 불과했어요. 그때는 사실 그 이제 녹색 돌풍이 일었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끈 국민의당의 돌풍이 일면서 사실 더불어민주당 맥을 못 쳤어요. 특히 이제 호남에서는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죠. 보수당이 2표를 또 이제 2석을 얻어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전석을 가져오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네. 영남권 같은 경우도 뭐 대구 경북을 보면은 기존에는 사실 뭐 대구 수성갑이라든지 북구을에 이제 그 김부겸 의원과 이제 홍일학 의원이 이제 여당 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두 분 다 고배를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북 지역에서 이제 비례대표로 있었던 김영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미에 의뢰 출마했었는데 사실 뭐 그 낙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완전 전석이 이제 미래통합당 내지 보수 무소속 후보에게 내주는 꼴이 됐고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굉장히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녹색 파란색 돌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역시나 이제 부산의 2석, 경남의 1석을 얻는데 거쳤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주의가 더욱 더 벽이 높아지고 공고화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지역주의에 따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대구 경북 상황들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벌써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언급해 주셨다시피 가장 주목받는 것이 의석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구 경북에서는 보수의 텃받침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즉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상당히 권한을 가지게 됐단 말이죠. 지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석수를 화면으로 보면서 기 교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전체 의석수 지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인데요.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뭐 화면에 보고 있고 지금 3일째 되죠. 4.15 총선 이후에 네. 지금 뭐 이 화면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눈에 익게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많이 봤을 겁니다. 지금 뭐 석사로 봐도 그렇죠. 그야말로 전체 300석 중에 민주당,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집권 여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포함해서 180석입니다. 이 180석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먼저 간단히 보면 네. 우리나라의 정당사, 현대 정당사에 우리가 1945년도 해방을 하고 48년도 이제 우리가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소위 말해 현대 정당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거는 70년 넘었죠. 80년 가까운 세월 처음이라고 봐도 되는. 이걸 이제 이번 선거 끝나고 집권 여당이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을 했던 이해찬 대표는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조금 이제 연한을 좀 늘려서 근 100년 만에 정당사의 최초의 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였고, 좀 더 앞으로 가면 현재 우리가 지금 이 헌법이 198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87 체제 헌법이라고 그래요. 6공화국 헌법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후 시점에 지금 뭐 근 40년 만이죠. 40년 가까운 세월에도 이 정도의 집권 여당이 단독 과반을 넘어서 3분의 2, 60%는 최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많았던 적이요.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전 국민적인 그 반감 심리로 인해서 이 17대였던가요? 그때가 열린우리당, 그 당시 집권 여당이 열린우리당이 152석. 그러니까 과반이 조금 넘는 정도였던 대단한 신기루였습니다. 이 현대 정당사에. 그렇게 보면 이 의미는 뭐 충분히 가늠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 봤던 모니터에서 봤던 180석이 가지는 이 더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종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인사 안건에 있어서 뭐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뭐 단독으로 충분히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국회는 이제 우리가 뭐 대학의 학과가 나눠져 있듯이 국회도 300석 중에 이 정부를 이 각 부처를 관장하는
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상임위라 그러는데 그 상임위 18개 중에 뭐 최소 10개 이상은 이 집권 여당이 하게 되겠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작년에 한 해 내내 봤잖아요. 국회가 싸우는 모습을.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좌우가 도저히 결합이 안 되는, 동의가 안 되는 것은 패스트 트랙이라고 그래서 그 안건을 3분의 2가 동의가 돼서 패스트 트랙을 올리면 33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상정이 되는 이게 패스트 트랙인데 네. 이런 패스트 트랙도 집권 여당 이 180석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이거 참 의미가 있고 참 앞으로 시원하게 진행되면 좋겠는데 국회의원 중에도 비리에 얽혀서 얽매여서 이 구속돼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자기 식구 감싸기로 해서 체포 동의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80석이면 가능합니다. 네. 더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네, 이처럼 막강한 여당의 21대 국회 탄생이 예고되면서 사실상 야당 텃밭인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먹구름이 낀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는 총선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대구시나 경북도의 어떤 간부 회의에서 바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사실 뭐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제 이게 TK 지역에서는 반길 일이지만은 국정 운영이라든지 시도 어떤 운영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이제 대구나 경북 같은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정부 채널,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부분들이 제일 이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그동안도 뭐 문재인 정부 들었으면서 꾸준히 제기되었고 불만이 있었는데 TK 패싱 논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욱 걱정스럽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바로 이제 5월 말까지 이제 뭐 대구나 경북도에서 낸 예산 부분은 이제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되거든요. 정부로 정리를 넘겨야 되고 또 이제 기재부는 이걸 이제 9월 초까지 정리를 해서 이제 국회로 넘기게 되는데 지금 현재 당장 이제 그 정부에서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짤지 그다음에 뭐 예산 운영 방침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예산과 관련된 흐름들도 사실 뭐 정부에서 그 우리 대구나 경북도에서 뭐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채널들이 완전히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야당 의원이나 또는 뭐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그런 뭐 개인적 인맥을 통해서 밖에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렇게 예산 확보에 그래서 벌써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특히 뭐 대구 같은 경우는 한 뭐 500-600개 뭐 굉장히 크고 작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50개 정도의 어떤 그런 예산을 추려야 되는데 이조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경북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뭐 그동안 김관희 의원이 예산통이 좀 이게 채널을 하고 했는데 그런 채널조차도 대체할 수 있는 인물 자체가 없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걱정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여당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이 민심은 다시 날카로운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마지막 총평으로 교매되겠네요. 네, 네. 저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지난 20대 국회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뭐 대구 경북시도민 마찬가지로 대안 없이 발목을 잡는 야당 싫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민주당이 다 잘해서 찍어준 것은 아니다라는 거. 국정 안정을 택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이전 사실상 초거대 여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뭐 국민들이 사실 막 아까 이제 기호께서 언급하셨듯이 국정 안정을 바라는 어떤 심리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어떤 뭐 예산 지원 부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2년 후에는 반드시 이제 지방선거를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임감이 따른다는 어떤 것을 인식하고 국정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21대 총선 결과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대구 경북 전망까지 살펴봤고요.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